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눈이 조금 와서 그런지 아주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신발 다 젖고 질퍽질퍽합니다. 그냥 팍 오려면 이빨이 오든지 아니 안 오려면 그냥 안 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오는 둥 마는 둥 녹는 둥 마는 둥 아주 질퍽질퍽해. 운동화만 다 망가져. 어쨌든 뭐 식물들은 또 좋고 사람은 불편하고 그게 음양론인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나쁜 부분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암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뭐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암을 3기, 4기 때 발견해도 항암제, 방사선, 수술 3가지 방법입니다. 암 1기에 발견해도 항암제, 방사선, 수술 똑같습니다. 너무 일찍 발견하고 일찍 무엇이 치료하려고 덤비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운다. 암에도 유사품이 있다. 그러니까 좀 가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약합니다. 왜? 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건강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는 놈이 제일 센 놈이라고 했잖아요. 건강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이러한 소견을 의사가 내고 이 조직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걸 갖다 동양의학적으로 공암증이라고 그래요. 그 2주 동안에 불안 초조해요. 그때 암이 생겨 오히려 더. 근데 건강검진 결과 좀 참고치를 벗어나고 대개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참고치 뒤에 보면 H 그건 하이 높다는 거고 L로 좀 낮다는 거.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처방하면 바로 그냥 약 먹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암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간에. 근데 건강검진 결과 해가지고 요거 딱 요거 H 요 L 이렇게 하면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럼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고혈압 당뇨는 그냥 그러려니. 그런데 막상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더 큰일입니다. 그냥 딱 아차하는 순간에 이 김간호사 몇 월 며칠 가능하지? 바로 일주일에 아니면 그냥 바로 내일 그냥 입원해서 바로 수술하자고 그래. 항암치료 시작하자고. 바로 수술 날짜가 결정되고 항암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설사 수술한 다음에도 재발 예방으로 알려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항암제를 쏩니다. 항암제를 맞아요. 또 호르몬 요법을 또 치료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립니다.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살아있으면.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제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하자는 말에 잘 모르니까 의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평상시에 증상 없었어요. 건강진단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이 이 무슨 생사 여부와 관련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 받으니까 이게 암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0기입니다. 뭐 1기입니다. 뭐 암으로 전환될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잘 살아왔잖아. 예를 들면 그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로 이게 발견한 것이 그 전립선암, 또 유방 촬영술로 발견한 유방암, 또 뭐 영기 자궁경부암, 뭐 영기는 또 뭐야? 갑상선암, 초기 위암, 그 다음에 위나 대장에 용종 있는 거, 그 다음에 흉부 CT로 발견한 그 불투명 뿌연 유리 형태로 된 폐암 등, 이거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한다고 해서 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나? 오히려 사망률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금방 무슨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으려면 한 20년 걸려요. 대체적으로 이 동양인들은 위암이나 폐암 같은 거 이런 검진 안 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위장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폐가 아픈 건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하고 나이가 얼마만큼 됐냐, 연령에 따라서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 이 검진을 중단하기도 해요.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너무 흔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뭐 여기 아까 했던 연기 무엇이 무슨 암으로 무슨 뭐 발전되지도 않은데 뭐가 발전돼. 검진이 정밀해질수록 암이라 부르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진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정밀 검진에서 보니까 뭐 0.00 몇 미리짜리 뭐 암세포가 있다. 그게 다시 1cm짜리로 암이 크려면 20년 걸려요. 최소 10년 이상 걸려. 그럼 10년 동안 겁을 먹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살았으면 또 살면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밀해지면서 과잉 진료가, 과잉 진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죽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갑상선암 너무 자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종양을 더 이상 암이라 부르지 말라. 그냥 내버려. 그건 뭐 암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이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의사가 고개 갸웃갸웃 하면서 이건 뭐 이거 뭐 한번 뭐 우리 선생님 그 조직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겁주는 거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사들도.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잖아. 암이라고 하는 이런 이 종류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냥 모른 찰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진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발견하기 전부터, 예를 들어서 말기야, 콩팥 신장암 말기야. 그래 벌써 20년 전부터 진행돼 와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잖아. 그 신장암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돌잖아, 암세포가. 그럼 어딘가 또 생겨. 그 재발되는 거 아니야. 어딘가 또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를 잘라내도 항암제를 쎄도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써도 결국은 재발된다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돌거나 림프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암세포가 그냥 한 곳에
쩍 달라붙듯이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 짱골라들이 뭐 그 후베이성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농촌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뭐 정부가 보증한 병원이요 여성 암을 무료 검진한다 해서 이제 막 진찰하고, 그게 어떤 여자들이 멀쩡한 여자한테 자궁 경부가 헐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료하고 이제 뭐 비싼 돈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 결과 암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수술이 불필요한, 수술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사기친 병원, 이게 사기로다가 영업정지 맞고 그랬잖아요. 참 이 짱꼴라다 엄청난 놈들. 사기꾼도 거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저 미국에도 많더만 보니까. 건강검진도 암 검진도 내가 볼 때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일본 놈들도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뭐 그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불편하면 검진을 받지만,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안 받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암은 아니 20년 동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뭘 걱정을 하셔. 최소 10년 전부터 생겨왔어. 1cm. 그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았잖아. 항암제가 무서운 거예요. 자꾸만 뭐 건강검진 받고 뭐 검진 받고 해서 자꾸만 뭐 찾아내고 하면 결국 내 수명만 단축된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하고 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항암제, 암이라고 해서 뭐 쏘고 내 몸이 불안에 떨고 몸 안에서 기절합니다. 그게 공황증이에요. 이거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심 암 걸리면 대개 2년이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의해서, 항암제 독성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된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뭐 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냥 잘 살아왔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몸속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금방 암 걸렸다 금방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화학 독극물, 이런 항암제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죽는 거지 그냥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검진 결과를 참고해서 내가 어떻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면 뭐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한 3년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해서 또 방향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되면 어느 때인가 보면 또 암이 또 소멸됩니다. 근데 또박또박 항암 치료하고 또박또박 방사선 치료하고 또박또박 수술하고 뭐 하다 보면 어김없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이라는 글자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올 때는 걱정 없었잖아. 근데 뭐 고개 의사가 깨웃깨웃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단 암은 소금에 절이면 쉽게 사라집니다. 3년에서 10년이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종 장류,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이도록 하세요. 그게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하는 최선의 비결이고 건강 비법입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으로는 절대 암을 떨치지 못하고 틈새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액과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발생할 일도 없고 암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서서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뭐시 뭐 그냥 갑자기 뭐 그냥 조기 발견해서 뭐 1mm짜리 뭐 찾아냈다고 그걸 갖다가 뭐 항암제 쏘고 뭐 그거 해봐야 오히려 손해입니다. 너무 암 진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단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좀 개선해서 3년 동안 해보고 또 그때 다시 점검하고 또 보고 방향을 또 틀어서 이렇게 어느덧 10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체험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